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단 1년 만에 4,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수백조 원을 단숨에 빨아들이는 거대한 기계가 있다면 어떨까요?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얘기 같지만 이게 지금 당장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네, 맞아요. 진짜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렇죠. 전 세계 상위 빅테크 기업들이 AI를 구동할 물리적인 데이터 센터 그리고 반도체를 구축하기 위해서 올해 쏟아붓고 있는 자본 지출 규모가 바로 4,100억 달러입니다. 정말 세대적인 부를 창출할 기회가 바로 이 지출 붐 안에 숨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는 이 천문학적인 돈이 최종적으로 흘러들어가는 종착지를 쫓아가 볼 텐데요. 특히 그중에서도 1,000달러 미만으로 당장 접근 가능한 막을 수 없는 AI 반도체 기업 두 곳을 아주 낱낱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흔히들 19세기 골드러시 때 금을 캐는 광부보다 곡괭이랑 삽을 판 사람들이 진짜 돈을 벌었다. 뭐 이런 얘기 많이들 하잖아요. 아, 그렇죠. 완전 단골 멘트죠. 네, 근데 지금의 AI 산업에 그 진부한 비율을 그대로 쓰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두 기업은 단순한 도구 상인이 아니거든요. 그럼 어떤 존재인가요? 이들은 금광에서 바깥 세상으로 이어지는 유일한 철도망을 통째로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 철도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자기가 캔 금을 밖으로 꺼낼 수가 없어요. 완벽한 구조적 병목 지점을 장악하고 있는 거죠. 유일한 철도망이라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 자, 이걸 좀 풀어보죠. 화려한 AI 모델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금을 캐는 광부라면 우리는 그 광부들이 어쩔 수 없이 통행료를 내야만 하는 인프라를 보자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아까 4,100억 달러라는 자본 지출, 이게 불과 작년 대비 80%나 급증한 수치거든요. 이 거대한 지출 붐의 한가운데 서 있는 첫 번째 기업, 브로드콤부터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종목 코드는 AVGO죠. 맞습니다. 현재 주가가 31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보통 브로드컴 하면 네트워킹이나 통신 반도체를 만드는 곳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도대체 네트워킹이 AI랑 무슨 상관이길래 이렇게 엄청난 수혜를 입고 있는 건가요? 이게 AI가 어떻게 학습하는지 그 물리적인 원리를 조금 들여다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챗 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은 반도체 칩 딱 하나로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수많은 칩이 필요하겠죠. 네, 수십만 개의 GPU가 거대한 데이터 센터 안에 빽빽하게 연결돼서 마치 하나의 거대한 뇌처럼 동시에 작동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죠? GPU 자체의 연산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그 수만 개의 칩들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신 속도가 느려지면 전체 시스템이 그냥 멈춰서게 됩니다. 단 1마이크로초, 그러니까 100만 분의 1초의 지연만 생겨도 천문학적인 비용이 허공으로 날아가는 구조인 거죠. 아, 그러니까 칩 자체의 성능보다는 칩과 칩 사이를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얼마나 넓고 뻥 뚫려 있느냐. 이게 핵심 병목이 되는 거군요. 맞아요. 아무리 페라리를 수만 대 가지고 있어도 도로가 1차선 흙길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랑 똑같습니다. 와, 비유가 찰떡이네요. 그럼 브로드컴이 바로 그 고속도로를 만드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브로드컴은 그 페라리들이 빛의 속도로 달릴 수 있는 전용 고속도로와 신호등 체계를 독점적으로 설계하는 기업이에요. 데이터 센터 안에서 막대한 양의 정보가 충돌 없이 이동하도록 교통을 정리하는 스위치 칩, 그리고 전기 신호를 빛으로 변환해서 데이터를 쏘아보내는 광학 부품 시장에서 진짜 압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야, 그래서 그렇게 실적이 엄청난 거군요. 네, 이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대가로 브로드컴의 2026 회계연도 1분기 AI 반도체 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06%나 성장했습니다. 106%요? 와. 게다가 경영진 예측으로는 다가오는 2분기에는 성장률이 140%까지 치솟을 거라고 해요. 숫자가 정말 놀랍긴 한데요. 근데 여기서 비판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의문이 생깁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죠. 아마존이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은 수백조 원의 현금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에 계속 막대한 통행료를 내느니 차라리 세계 최고의 엔지니어들을 수천 명 고용해서 자신들만의 네트워킹 칩을 직접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빅테크들이 우리가 직접 집을 지을 테니 넌 빠져. 이렇게 나오는 상황 아닌가요? 실제로 자체 칩 설계에 열을 올린다는 뉴스도 매일 쏟아지고요. 브로드컴의 입지가 흔들릴 위험은 없는 건가요? 이 전체적인 편 그림과 연결해서 보면요. 빅테크들이 자체 AI 칩을 설계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의 논리 연산 칩을 설계하는 거랑 수만 개의 칩이 오류 없이 소통하는 전체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아, 칩 하나를 만드는 것과 시스템은 다르다. 직접 디자인할 수 있죠. 근데 그 100층짜리 건물 내부에 수만 가닥의 고압 전선을 어떻게 엉키지 않게 깔고 수압을 유지하면서 상하수도를 어떻게 연결할지, 이런 핵심 인프라는 수십 년간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어본 마스터 배관공이나 전기기사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아, 겉모습은 흉내낼 수 있어도 그 내부의 복잡한 혈관이나 신경망을 설계하는 노하우는 단기간에 돈으로 살 수가 없다는 뜻이군요. 네, 게다가 브로드컴은 단순히 설계도만 그리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의 병목을 어떻게 뚫고 또 어떤 타이밍에 부품을 조달해야 하는지에 대한 엄청난 공급망 역량이랑 특허를 쥐고 있습니다. 아, 공급망 관리까지요? 네, 그러니까 빅테크들이 아무리 자체 칩을 만든다고 막 선언을 해도 결국 그 칩들을 거대한 데이터 센터라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시키려면 브로드컴의 네트워킹 장비와 노하우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아주 강력한 잠금효과, 락인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체 칩이라는 위협이 오히려 브로드컴이 필수 불가결하다는 걸 증명하는 역설적인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계속 강하게 유지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 기업이 강력한 해자를 가졌다는 건 알겠는데요. 투자자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밸류에이션이 중요하죠. 미래의 엄청난 성장이 이미 주가에 싹 다 반영돼서 지금 너무 비싼 가격표를 달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 부분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시장에서 아주 널리 쓰이는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PEG 비율, 주가 수익 성장 비율입니다. 아, PEG 비율이요? 네, 주가 수익 비율인 PER을 그 기업의 예상 성장률로 한 번 더 나눈 값인데요. 쉽게 말해서 지금의 PER이 향후 성장률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조금 더 직관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PER이 자동차의 가격표라면 기대 성장률은 그 자동차의 최고 속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오, 아주 좋은 비유네요. 가격표가 좀 비싸 보이더라도 그 차가 시속 300km로 달리는 페라리라면 납득이 가잖아요. PEG 비율은 그 가격표를 속도로 나눠서 내가 혼다 가격에 페라리를 사고 있는지 아니면 페라리 가격에 혼다를 사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군요. 완벽합니다. 보통 성장주의 경우에 이 PEG 비율이 1.0 미만이면 저렴한 구간, 그러니까 싼 값에 빠른 차를 사고 있다고 평가를 하는데요. 그럼 브로드컴은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놀랍게도 현재 브로드컴의 PEG 비율은 0.73 수준입니다. 와, 0.73이요? 1.0보다 한참 아래네요. 네, 다음 분기 AI 부분에서 140% 성장을 예고하는 기업의 지표가 1.0을 크게 밑돌고 있다는 건요. 시장 전체가 브로드컴이 향후 몇 년간 누리게 될 이 막대한 인프라 수요를 심각하게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 장기 수요를 못 알아보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인내심 있는 투자자들에게는 아주 큰 상승 여력, 업사이드를 줄 수 있다는 구조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브로드컴이 설계 도면을 그리고 교통망을 통제하는 마스터 아키텍트라면 그 도면을 받아서 실제로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칩으로 쾅쾅 찍어내는 누군가가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는 만들어야죠. 단 1마이크로초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그 나노 단위의 복잡한 도시를 물리적으로 건설하는 진짜 공장, 바로 두 번째 기업인 대만 반도체 제조회사 TSMC입니다. 이 TSMC를 빼놓고는 현재 AI 혁명 자체를 아예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압도적인가요? 네, 2025년 3분기 기준으로 전 세계 파운드리, 그러니까 위탁 생산 시장의 점유율이 무려 72%입니다. 72%요? 와, 세상에. 앞서 말씀드린 브로드컴의 네트워킹 칩은 물론이고 엔비디아의 GPU, 또 아마존이나 구글 클라우드 사업부가 야심차게 설계한 자체 칩, 심지어 우리 주머니 속에 있는 애플 아이폰 칩까지 진짜 전 세계의 주요 최첨단 반도체는 다 TSMC의 생산 라인을 거쳐서 탄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 점유율 72%라 이건 사실상 대체 불가능한 독점 상태네요. 근데 여기서 또 딴지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네, 해보시죠. 반도체 산업은 전통적으로 호황과 불황을 오가는 사이클 산업의 대명사잖아요. 경기 침체기가 오면 수요가 급감하는데 TSMC라고 이 사이클의 마법에서 예외일 수는 없지 않나요? 언젠가 수요가 꺾이는 무서운 골짜기를 건너야 할 텐데요. 과거 PC나 스마트폰 시대에는 분명 그랬습니다. 수요처가 딱 한정돼 있었으니까요. 스마트폰 안 팔리면 공장이 멈추는 게 맞았죠. 그렇죠. 하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그런 단순한 사이클의 변동이 아니에요. 경제 전반의 지속적인, 구조적인 디지털화입니다.
이제는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하나에만 수천 개의 반도체가 들어가고요. 공장 자동화 로봇, 그리고 이 거대한 AI 클라우드 인프라까지 모든 산업이 끊임없이 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 기조에 깔린 수요의 바닥 자체가 과거와는 아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해진 거군요. 맞습니다. 수치가 그걸 바로 증명하는데요. 2025년 TSMC의 매출이 무려 36% 증가해서 1,22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2026년에도 약 30% 수준의 폭발적인 성장을 예상하고 있어요. 덩치가 그렇게 큰데도 30%씩 성장을 하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통찰이 하나 더 있습니다. TSMC가 수십 년간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전 세계 기술의 미래를 가장 먼저 엿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통찰력이요? 위탁 생산을 하는 공장이 어떻게 시장의 미래를 읽어낸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빅테크 기업들이 자신들의 3년 뒤, 5년 뒤의 차세대 비즈니스를 위한 1급 비밀 칩 설계도를 가장 먼저 들고 찾아가는 곳이 어딜까요? 아, 무조건 TSMC로 가겠네요. 네, 오직 TSMC뿐입니다. 이들은 아마존, 애플, 엔비디아가 앞으로 어떤 스펙의 칩을 얼마나 큰 규모로 필요로 하는지 그 주문서를 미리 다 받아보고 있어요. 고객사들과의 아주 깊은 관계 덕분에 미래의 수요 트렌드를 그 누구보다 먼저 내다보는 거죠. 와, 글로벌 빅테크들의 미래 설계도가 모이는 유일한 집결지니까 전 세계 그 어떤 애널리스트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산업을 읽어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TSMC 경영진이 2030년까지 AI 칩 매출이 연평균 50%씩 성장할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연평균 50%요? 네, 근데 이게 단순한 희망사항이나 예측이 아닙니다. 고객들의 확정된 장기 플랜을 물리적인 데이터로 확인한 자만이 내놓을 수 있는 아주 확실한 청사진인 셈이죠. 듣고 보니 정말 완벽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 막을 수 없는 비즈니스에도 유일하고도 가장 큰 위협, 피할 수 없는 코끼리 같은 리스크가 하나 방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지정학적 리스크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바로 대만과 중국 간의 잠재적 갈등입니다. 비즈니스의 논리를 떠나서 단순히 지정학적 위치 하나만으로 이 글로벌 공급망 잠체가 마비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방송의 원칙에 따라 우리는 양측의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지 않고 오직 비즈니스 리스크 차원에서만 객관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철저히 투자 관점에서만요. 향후 몇 년 내에 물리적인 갈등이 발생할 확률은 낮다고 평가되지만 만약 이 지정학적 마찰이 현실화된다면 글로벌 경제 전체가 셧다운되는 엄청난 압박이 올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은 포지션 규모를 반드시 조절하셔야 해요. 그렇다면 TSMC는 이 지정학적 그림자 아래서 가만히 앉아 폭탄이 터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나요? 어떤 리스크 완화 전략이 있습니까? 경영진도 가만히 있지는 않죠. 제조 기반을 대만 외부로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나요? 특히 미국과 같은 지역으로 다변화하고 있는데요. 2030년까지 미국에서 가장 진보된 최첨단 칩 공정을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 지역이 이렇게 분산되면 비즈니스를 짓누르던 리스크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되겠죠? 그렇군요. 그럼 이런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칩 공급망에서 TSMC의 중요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데요. 가치평가, 아까 봤던 PEG 비율은 어떤가요? TSMC의 PEG 비율 역시 0.79 수준으로 아주 매력적입니다. 브로드컴처럼 1.0을 크게 밑돌고 있죠. 아, 여전히 싸다는 거군요. 그래서 이게 청취자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경제적 혜자를 굳건히 가진 그리고 앞으로 10년간 가장 확실한 메가 트렌드에 올라탄 이런 기업들의 여윳돈을 묻어두는 장기 전략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네, 오늘 다룬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1,000 미만으로 투자 가능한 막대한 AI 인프라 수요를 바탕으로 성장하면서도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두 거인을 만나봤습니다. 설계와 공급망 우위로 고객을 잠가버리는 브로드컴, 그리고 압도적 제조 스케일로 빅테크의 미래를 빚어내는 TSMC였죠. 네, 오늘 이 심층 탐구를 마치면서 여러분이 방송이 끝난 후 스스로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시장은 지금 이 두 기업의 주가를 예상 수익에 비해 싸게 매기고 있습니다. PEG 비율이 1.0 이하였잖아요. 네, 0.73, 0.79 그랬죠. 만약 이 고도로 발달한 주식시장조차도 AI가 가져올 거대한 물리적 인프라의 진짜 규모와 수요를 완전히 오판하고 있는 거라면 어떨까요? 야, 주식시장이 틀렸을 수도 있다. 네, 우리가 챗GPT 같은 소프트웨어로서의 AI에만 감탄하는 동안 진정한 권력은 그 물리적 통로를 소유한 자들에게 조용히 집중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무형의 데이터들이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그 차갑고 단단한 실리콘의 지배자들 말입니다. 와,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마법 뒤에서 진짜 권력은 인프라를 통제하는 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통찰, 정말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도 오늘 다룬 이 구조적인 역학관계를 꼭 한번 깊이 탐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